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 2005년에 국정원 특수도청팀 이른바 미림팀의 공모 팀장과 이수일 2차장, 작년 3월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국정원 권모 과장, 그리고 유병언 씨라고 발표된 남자 사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관련 서울경찰청의 최모 경위, 그리고 이번 국정원 해킹 장비 운영 관련 임모 과장. 그간 역대 정권의 명운을 가를 메가톤급 사안이 터졌을 때마다 사건의 중대 고비에서 자살했거나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살이나 자살 기도 후 윗선을 향한 수사는 난항에 빠져 사건은 유야무야 되곤 했습니다. 자살로 누명을 벗고 명예를 지키려는 일본 사무라이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도 아닌데 왜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꼭 실무자급 핵심 인사들이 자살을 택할까요? 이번 국정원 임 과장의 죽음은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만 해킹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그의 명예와 그간의 조국을 위한 이른바 멸사봉공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com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오프닝 마치고 광고가 약간 긴 감도 있죠. 특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 월요일 날 들으시면은 조금 길다라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광고주와의 광고 시간 배정 이런 것도 약속이 있곤 하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인터뷰의 일정 스케줄 때문에 진짜 인터뷰를 맨 앞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1호 프로파일러로 알려져 있죠.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님 연결해서 이번 국정원 직원 임모과장 자살 사건 그리고 해킹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소상히 듣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들으셨다시피 지난 토요일 깜짝 놀랄 만한 근데 이렇게 꼭 큰 사건 뒤에는 예기치 않은 자살 또는 죽음, 뭐 변사체 이런 것들이 툭툭 불거져서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말이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우리 배 교수님은 제 오프닝을 조금 전에 진행했던 오프닝을 듣지 못하셨겠지만 뭐 국정원 직원들이 그동안 자살을 했거나 또는 자살을 기도한 적이 여러 건 있었고 작년 세월호 사건 때도 유병언 씨라고 발표된 뭐 변사체도 등장했고 이래서 자꾸만 갸우뚱하게 하는 한편 뭔가 석연찮은 뒷맛을 남기기도 하고 말이죠. 꼭 우리나라만 그러는가 싶긴 한데 우선 이번에 산속에서 발견된 그 빨간 마티즈 소형 승용차 번개탄 2개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죽음 유서는 차 안에 있었고 이게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 어떻게 유서를 그렇게 쓸 수 있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을 수도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떳떳하다면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라면 꼭 죽음을 택해야 했었나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저는 이제 프로파일러니까 현장 상황과 흔히 말하는 자살인 혹은 변사자의 심리 분석 그런 거를 주로 이제 해본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티즈 안에 번개탄이 앞뒤로 2개 있었다는 것은 좀 이제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어떤 점에서 죄송합니다만 말씀 예. 도중에 앞뒤로 2개 있었다는 게 어떤 점에서 의문스러운 거죠? 저기 선생님 뭐 번개탄 피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번개탄을 피게 되면 굉장히 처음에 막 튑니다. 매캐한 불꽃이 네, 튀죠. 막 튀고 그렇게 돼갖고 보통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에 상당수가 뭐냐면 그 차가 다 타죠. 왜냐면 불꽃이 소파에 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번개탄을 일정 정도 검은 연기, 네. 매 같은 게 다 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죠. 2군데에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자기가 혼자 자살한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치밀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한 군데에 놓고 네네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또 마티즈를 좀 주목하는 건 마티즈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앞에다 그게 했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불꽃이 막 튀었을 겁니다. 네. 그렇거나 아니면 열기 때문에 그 온도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이 변사자가 오른쪽에 좀 화상을 좀 많이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아하. 예, 그렇게 현장 상황에서 의문나는 것들이 일단 말씀 몇 개 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또 유서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자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었는지 왜 거기다 놔야 되는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컴퓨터로 남겼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더 있었고 또 편지 형식 유서의 형식 자체도 네. 물론 이제 앞 부장을 못 봐서 그렇지만 세 번째 장은 사실은 상관한테 보고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보면 그거는 약간의 항명성 아니면 항의성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책임질 거니까 나로 끝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새끼들이나 아니면 내 위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 무언의 항명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건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 압박이라는 게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막연한 그 중압감 정도가 아니고. 예, 그건 아닐 거라. 그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행간을 보게 되면 뭐냐면 네. 조직 내에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너는 뭐 했냐? 아니면 네가 왜 무슨 함부로 뭘 지웠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압박이 위아래로부터 있었을 거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튀어나온 게 이제 어떤 것을 왜 내가 지웠고 뭐 변명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변명을 왜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국민이 아니라 사실은 조직의 윗사람들한테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뒤에 결론이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결국은 그거에 대한 질책과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윗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지운 것 또는 평소의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위든 누구든 간에 채근이나 문책을 좀 당해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업무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다가 이런 자살이라는 극한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조그만 차에 번개탄을 앞뒤로 2개 놓는 것, 그것도 좀 흔치는 않고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종이로 된 유서가 차 안에서 발견됐으면 만에 잘못 하나 유서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똥이 화재가 나죠. 네, 불똥이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는 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무실 컴퓨터나 이런 곳이 아니고 또는 집이나 자기 사무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차 안에서 함께 발견되게 했다. 이런 것들이 통상 보아온 자살 사건 또는 타살 변사체 발생 현장의 여러 유사성에 비유하면 조금 이채롭다, 이상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역시 프로파일러시니까 바로 접근하는 게 그냥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품은 의문인데 훨씬 정교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부인이 이제 119 보통은 사람이 실종됐다거나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불안하면 대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대개는 112로 하는 게 맞는데 설령 119로 할 수도 있다고 치지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심하게 다툰 후에 나갔다. 그런 신고를 받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이 5시간 후엔가 이렇게 찾게 돼가지고 나중에서야 국정원 직원이란 걸 알게 됐다. 그 최초 발견 및 발표 과정에서도 조금 갸우뚱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5시에 나갔고 아무리 싸웠다 하더라도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 뻔하고 그럼 일에 갔는데 어쨌든 전화가 통화가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정보기관의 사람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당연히 그걸 핸드폰을 꺼놓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부인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굉장히 이게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5시간 만에. 예, 보통 퇴근할 때까지 퇴근 시간이 지나고서도 연락이 안 되면은 좀 이상하게 여기지만. 네. 말씀 그렇죠. 이어가죠. 그 상황이 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부인께서도 상당히 무엇인가를 낌살 채실 수도 있다. 사실은 좀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불이 나게 이제 그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일단 출근한 지 5시간이 지났으면, 그 자택으로부터 내곡동 국정원까지 2-3시간이 걸리는 장거리는 아닐 터이니까 일단은 사무실로 글쎄요 국정원이 유선 전화로 잘 되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무실 자리나 책상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휴대전화를 해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생략된 부분인데 아니 이거를 그냥 가족분들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생략된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통의 일반 직장인과 조금 다른 정보기관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의문나는 행적들이라는 부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이 국정원에서는 바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소재를 파악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거든요, 경찰이나 그 소방. 그렇죠. 실종 신고 하더라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신고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이러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바로 소재를. 그리고 그렇게 또 굉장히 빨리 찾았어요. 그러게요. 그 휴대전화. 핸드폰이 삼각 측량을 해갖고 이제 기지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게서 사실 이렇게 빨리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경찰청 차장님께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면은 그만큼 경찰의 능력이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휴대전화가 켜 있으면 GPS나 위치 추적으로 바로 찾아내는 건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게 아닌 모양이죠. 이제 이런 어떤 도심위에서는 혹시라도 가능한데 여기는 야산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람 인적이 아주 드물대매요.
예, 드물고 사실 거기를 그 소방대원 말이 거길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소방대원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맞다. 우리 시내에서 뭐 음식점이나 큰 건물은 지도가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 확대해보면 몇 번째 골목 이것까지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죠. 산도나 임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이렇게 휘미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그 지점 몇 분만 나오는 거지 그 지점을 콕 집어서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간단치 않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것도 잘 찾으셨다고 하니까 뭐 선의를 믿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뭐 경찰이 또 가끔 일을 잘할 때도 있나 봐요. 가끔. 잘하셨다고 생각해야죠. 뭐. 예. 그리고 저는 하나 좀 의문이요. 국정원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무튼 이 고 임모 과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도 알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내부 몇몇 사람이라도. 예. 뭐 이렇게 서로가 하는 일을 모르는 정보기관의 특성은 있다 하더라도 수직적 이른바 계선상에 있는 하급자와 중급자 그리고 보고 체계를 따라 올라가는 상급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특별한 신병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신병 관리를 했다는 거죠.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찾았다는 거죠. 사실. 아, 찾는 거. 근데 네, 자살까지 막지는 못했다. 네, 동선을 알고 있었으니까 네. 또 낌새가 이상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빨리 찾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관리를 잘했다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은 뭐 그 정도의 정보기관이라면 그걸 또 피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견해에 따라서는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병에 이상이 생긴 직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확인 과정에 경찰에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이나 정보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살 이후부터는 다 지금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수사하고 발표하고 적어도 죽음건, 변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수습을 하는 중이고 이미 공식적으로는 수사는 종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서에 따르면 말씀이죠. 지금 중요한 단서가 유서 같은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 내국인에 대한 그리고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를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삭제를 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 자체가 사실은 월권이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사실은 그 자체가 국가의 재산이고 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보 자산인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중요한 문서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위변조가 가능하다면 그런 조직이야말로 더 위험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건 진짜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그 말은. 예. 그러면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유서가 100% 사실이라고 치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즉 절차를 어긴 채 임모 과장이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단 삭제를 하고 내가 이 모든 책임은 떠안고 갈 테니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인터뷰 첫머리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문책과 최근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나 혼자 떠안고 갈 테니 나머지 사람들이나 내 가족 이런 것들은 좀 부탁한다. 잘 조치하기 바란다. 이런 용어가 있던데 건의식으로 공손한 예법이긴 하지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귀절도 그래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네요. 예, 저는 그거는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경고다. 예, 내가 가니까 내 새끼들은 건드지 마라. 그 새끼가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같은 팀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듣자 하니까 임모 과장은 4인 1조로 팀을 짜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팀장도 겸했다고 하더군요. 과장이면서 최근에 승진을 했고. 자, 이 직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온 사이버 해킹 전문가라고 국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과장이 실무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과장은 전체 하이어라키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중상 정도의 직급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정원 조직 체계나 경찰, 검찰 또 공무원들 조직 체계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건 확실하죠.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만.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자기가 그 과장 정도가 무엇인가를 뭐 혼자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과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 당연히 그렇죠. 국가기관인데 그것도 국가의 중요 정보기관인데 그건 그렇죠. 단독 행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이 임 과장, 이 국정원 직원은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근데 그게 위로 올라가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끊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다는 것이 앞에서 네. 작년에 권 과장도 그랬고 네. 그 전에 다른 뭐 직원들도 그랬고 그게 어떤 흐름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좀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건 흔히 말하는 그냥 폭탄을 떠안는 사람이 책임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예.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고 이게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을 다 잘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동급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매우 고립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을 수 아하.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심리적 전방위적 압박에 해당하겠군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사실. 네. 심리기법이죠. 예.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강요된 자살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여지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자살은 본인이 선택했지만은 네. 그 사람이 거기에까지 올도록 사실은 그러면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조직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롯이 다 책임지도록 방치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국정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국정원에서 방치했던 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자, 국정원에 계신,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살 또는 자살 시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권모 과장도 보니까, 그때도 번개탄인데, 희한하게 또 그 부분만 기억을 못하는 선택적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런 영화 시나리오도 요즘은 그렇게는 안 쓰는데, 왜 저렇게 할까? 뭐 사실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랬더니 또 다시 또 기억이 어떻게 좀 살아나서 복직을 했다고도 하던데, 수사기관, 특히 정보기관, 기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자살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더 있는 건 아닐? 예, 그건 아닐 거고요. 말하자면은, 네. 이거는 한국의 국정원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정원. 예, 특정하게 이런 어떤 이전에 그냥 꼬리 자르기에 어떤 관례가 네. 어떤 안 좋은 악습이 정착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안 좋은 문화가 인습으로 네, 병폐로 고착화된.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원장이나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뽑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기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중간에 있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전문가들을 이렇게 막 고립시키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옛날에 당시 권영의 안기부장이 이렇게 커터칼로 복부를 그은 것은 자살이라기보다는 항의의 뜻의 자해 정도고, 네, 국정원 2차장, 이수일 2차장 빼고는 다들 실무급 과장이나 베테랑 실무요원들이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해왔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이 듣고 보니까 확실히 수긍을 가게 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강요된 자살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변을 잘라내고 고립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안타깝지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누구든 그가 정보기관원이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건 또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건 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선택인 자살을 앞두고는 큰 심적 동요나 뭔가 대단한 그 순간적인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사실 자살을 결행하고 실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큰 어떤 단계를 넘어야죠. 그렇죠. 뭐 우리가 그냥 확 죽어버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라는 것과 실제 뭐 목을 매거나 고층 20몇 층에서 투신하거나 지금처럼 번개탄 멋을 피워서 질식되어 간다는 건 또 순식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누구든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 본능적 욕망도 있는데 그것마저 제어를 할 정도면 그러면 그 자살을 최종적으로 결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심리 상태는 대략 어떻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강한 책임감 그리고 강한 절망감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모든 걸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양가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죽 강하지 않으면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왜냐하면 마티즈 안에 내가 있는데 밖에서 누가 열쇠로 잠가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레버만 한번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뭐 청산가리나 뭐처럼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산소가 희박해 오다가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최소한 몇 분 내지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계속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 버티면서 끝까지 죽음을 택하는 거는 강한 책임감과 엄청난 절망감이 동시에 교차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청취자 게시판 보니까요. 얼마 전에 신시티에서도 특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 벙커. 장윤선 팟짱에도 나오셨다고 그러고. 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해 주십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시간 급히 옮겨가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프로파일러 1호로 꼽히죠.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의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하면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상주의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던 80대 할머니에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사이다에 제초제, 농약을 탄 사실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 왔는데 법원은 심리 끝에 일단은 할머니에게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했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들어오면 6시 전에 들어오면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찰이 숨진 국정원 직원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고 수사는 곧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숨진 국정원 직원의 사망 당일 행적은 90% 정도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상적인 수사 처리 절차에 따라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다만 숨진 국정원 직원이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 등을 샀지만 번개탄을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시신을 어제 유족에게 인계를 했고 유족들은 용인의 한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마련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국정원 직원 임 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야산 중턱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네, 숨진 국정원 직원의 해킹 자료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 현재 국정원이 삭제된 자료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거의 다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더군요. 예.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이 삭제된 자료에 대한 복구 작업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자료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통 해킹 작업을 할 때 단계마다 암호를 걸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삭제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해킹 대상자 명단과 접속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어떤 자료가 지워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만약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없앴다면 100% 복원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 최고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임 씨가 숨지면서까지 자료를 삭제했다면 쉽게 복구가 가능한 방식으로 지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제된 자료 복원이 늦어질수록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계별로 암호가 걸려 있다. 예. 자, 국정원 직원 자살 이후 여야 공방은 오히려 더 가열차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예. 숨진 국정원 직원이 남긴 유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자료를 복구하는 대로 정보위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숨진 임 씨가 삭제한 자료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정보위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삭제된 자료는 대북 공작용으로 공작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접속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했고요. 여당 내부에서는 삭제된 내용이 공개되면 국정원이 국내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라면서 의혹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새정치연합은 임 씨가 남긴 유서를 근거로 조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숨진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 삭제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조속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즉각 수사나 압수수색에 착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증거 인멸을 방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들은 오늘 정보위 여야 간사들과 함께 사자회동을 갖고 국정원 현장 조사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오늘 새정년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금 혁신위, 쇄신위원회에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 그에 대해서 의결을 시도하는 거죠. 예. 약간 논란은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혁신안 일부 내용 의결을 시도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권한분산을 위한 사무총장제 폐지와 당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제 등 지난 13일 당무위원회 통과 안건들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위 개최를 앞두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차 혁신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의 존재에 대한 파괴로 이어질 것인 만큼 분열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계파주의를 혁신의 이름으로 버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설치 등 민감한 사람들이 오늘 중앙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사무총장 폐지안 등이 의결되면 당 조직 체계는 사무총장제에서 5본부장 체계로 개편됩니다. 네. 메르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온 지 오늘이 딱 2달째 되는 날인데 예. 마침 또 메르스의 최대 진원지이자 확산지 역할을 했었던 삼성서울병원 그 부분 폐쇄가 오늘 자정부 새벽 0시부터 해제됐죠? 예. 지난달 13일 밤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갔던 삼성서울병원이 오늘 새벽 0시부터 폐쇄 조치를 풀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해서 그동안 자택 격리하고 있던 의료진들도 모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 복귀 등 자체 준비를 거쳐서 초진 환자는 다음 달 3일부터 받기로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재진 환자 진료 규모만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이 해제가 되면서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에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던 15개 병원이 이로써 모두 격리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지 딱 2달 만입니다. 네. 메르스 추가 환자를 살펴보면 보름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망자도 없었고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3명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된 사람 가운데 오늘 40여 명이 해제되면서 현재 격리자는 22명입니다. 네. 40여 명이 해제됐고 현재 22명이 격리 상태다. 이걸로 보면은 메르스는 일단 완전히 한풀 꺾였다, 잡혔다라고 여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아까도 뉴스 들머리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용의자 상주 사이다 독극물 사건 지금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80대 할머니의 평소 주장,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 사이다에 독극물을 타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할머니의 얘기는 한번 좀 들어봐야죠. 그래도 예. 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늘 오후에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 83살 박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시작합니다. 박 씨 측이 누군가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려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 씨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 스쿠터에서 살충제 음료수에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살충제가 나온 것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음료수병에 있던 뚜껑과 같은 종류의 자양강장제 병이 박 씨의 집에서 발견됐고 이 병과 뚜껑의 유통기한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살충제 음료수를 마실 때 박 씨만 배가 부르다고 하면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구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던 점도 경찰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예. 자, 대리운전 업계가 집회를 열고 요즘 이거 TV 광고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 저도 주변에서 몇 봤는데 다음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다며요? 카카오 택시? 예. 그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는 이거 대리운전 업계에 대한 영업권 침해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비판, 반발, 시위했어요. 예. 전국 대리운전연합회 소속 회원 400여 명은 오늘 경기도 성남시 다음 카카오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막대한 자본과 조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음 카카오의 대리운전 진출 계획은 기존 시장 종사자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어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다음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대리운전 시장 진출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현재 카카오톡 택시는 그냥 이렇게 택시를 호출하는 콜 기능만 있는 것 같던데 궁극적으로는 대리운전 시장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대리운전 참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돈 벌고 밤새 내내 취객 상대로 몸 버려가면서 온갖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 직군인데 우리가 이런 시장까지도 내줘야 하느냐, 이게 참 한국에만 있는 문화라고는 하지만 카카오톡은 직원 평균 급여가 1억 7천만 원이더군요. 그럼 굉장히 돈도 많이 번다는 얘기인데 꼭 이렇게 대리기사 운전 시장 이런 데까지 나가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견해를 올려주시면 이쪽 말씀 저쪽 말씀 다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통해서 이면 뒷면도 좀 한번 좀 함께 바라보죠. 사실 저는 참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자, 외신 한번 봅시다. 지겹지만 당분간 들으셔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은행들이 현금 인출을 제한한 가운데 이게 아주 참 황당한 일이던데 그리스 공군의 한 팬텀기 F-16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국경을 넘어 터키에 가서 옛날 공항에 비행기를 탁 착륙을 시키고 그것도 또 경납고속에 어떻게 슬쩍 넣어놨더라고요. 눈에 안 띄게. 그러고는 그 동네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세 군데를 돌면서 최대 뭐 얼마를 인출했대나?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막 항의하고 어쩌고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매체 라디콕핏은 그리스 공군 소속의
호르메스 시포스토플로스가 최근 국경을 넘어서 터키 서부 소케로 넘어가 현금을 찾아 기지로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찰 비행을 자주 해온 시포스토플로스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15년 전 폐쇄된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을 해서 전투기를 폐경납고에 숨겨놓고 소케 마을로 가서 석 대의 ATM 기기에서 각각 2,000리라, 터키 ATM기 인출 한도인 약 700유로씩을 인출했습니다. 네. 이후 그는 다시 환전소로 가서 터키 화폐를 유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2,000유로가 넘는 현금을 손에 넣은 시포스토플로스는 전투기를 몰고 그리스 공군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터키 정부는 그리스 정부에 공식 항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편 국제채권단과의 협상 난항에 따른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영업이 중지됐던 그리스 은행은 20일 3주 만에 영업을 재개합니다. 현금 인출액 1일 예금 인출 한도는 예전과 같이 하루에 60유로로 유지하면서 일주일간 420유로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것은 어느 하루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날 120유로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당 하루 인출 한도가 하루에 60유로밖에 안 되니까 예. 팬텀기를 몰고 이 친구는 몰고 갈 팬텀기라도 있으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2,000유로를 찾았는데 2,000유로면 지금 한화 오늘 환율로 한 330만 원쯤 되거든요. 그리스에서 터키 왔다 갔다 한 휘발유 값이 36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쌀 텐데 그건 뭐 나라 거 휘발유니까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모르겠고 일단 돈은 좀 확보해야겠다. 저는 아예 팬텀기를 몰고 어디로 망명을 하지 않나 아니면 그걸 팔면은 더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 도심에서 은행 강도 사건 발생했어요. 예. 서울 잠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낮 12시 20분쯤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강도는 은행에 들어와서 권총으로 보이는 흉기로 은행원을 위협하고 500~6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신사역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0cm의 큰 키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범인은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 전 형사와 소속지구대 그리고 인접 경찰서에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 가용 인력이 모두 동원이 돼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네. 아까 서울 지역은 오후 한 2시, 3시 무렵부터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예. 오늘부터 날이 좀 굳대죠?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는 밤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밤늦게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고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17분 들어왔습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정가 산책 그리고 행간 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님, 이 시대의 그리스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 뭐 그런 책이 있죠. 유명한 책. 이 시대의 그리스 조르바, 소리 안 나는 드론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면 투명조끼 홍길동이 되고 싶어요. 네. 둥이파파님, 팬텀이 아니고 F16입니다. 팬텀과 F 시리즈 차이가 뭐죠? 저는 이 F가 팬텀의 앞 글자 아닌가 했는데, 그 팬텀은 유령 그 뜻의 P인가요? 아닌데. 누구 좀 잘 알려주시죠. 차제 하나 뭐 새로 알죠. 팬텀과 F16. 마지막 팬텀이 F4인가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은 그리스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방공망이 뚫린 터키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물론 뭐 터키가 근데 워낙 또 넓은 나라라 국경이 이렇게 뺑 돌아서 치면은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래도 자기 영공에 전투기가 들어왔다. 이것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공항에 뭐 옛날 오래전에 폐쇄한 그런 공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불시착은 아니죠. 제대로 착륙시켜 놓고 경납고에까지 집어넣고 마을로 가서 ATM기 3군데를 돌아서 환전소까지 가려면 적어도 머물렀던 시간이 몇십 분, 1시간은 될 텐데 그런 거 보면 무슨 동화 속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건 무슨 사진입니까? 지난 토요일 날 안산 지역협의회 창립 총회 열띤 강연, 토론, 뭐 질의응답 이 사진은 아니고 지금 이건 이제 식사하러 와서 사진이군요. 노랑 윤성님, 예, 가수셨죠, 가수. 손병휘 선생도 이제 찬조 출연 가수로 오셨고, 또 그 전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등등 안산 지역 협의회의 아마 일꾼이신 것 같았어요. 각종 집회나 모임에서도 노래를 도맡아 하신 분 같고, 회장님이 아주 뭐 그 말장화만 신지 않았지 일렉트릭 기타 치는 게 아주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안산 분들은 뭔가 다르고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4.16이 하나의 상징이 되었듯이 안산이라는 지명도 또 하나의 코드가 됐다. 슬픈 코드.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힘으로 바꿔서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코드로 바꿔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오신 안산 그리고 인근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 통해서 그런 의지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술만 마신 줄 알겠네요. 시흥 안산 지역협의회 조합원님과 권주가 소주 한 잔 건배. 그들 코디네이터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고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 여부, 자살 진위 여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헥트님이 자살이 정말 이거 자살이냐 아니면 뭐 강요된, 아까 인터뷰에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강요된 자살의 흔적이 소지가 곳곳에 많다 이랬는데 지금 이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자살에 대한 진위 여부부터 좀 밝혀보자라는 한간에 떠도는 의혹, 의문점, 물음표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회색 1위님, 새정년이 이제 사무총장 폐지를 중앙위원회, 지난번엔 당무위원회에서 했고, 오늘은 중앙위원회 열어서 사무총장 폐지를 확정 지었죠. 네. 아몰랑 한국어님, 혁신안 중앙위 통과된 지가 언젠데 오전 기사로 리포트합니까? 3시 반쯤 통과되었습니다. 예, 중요한 뉴스니까 또 한 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시시각각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나서서 발언하는 자, 검찰, 국정원 사찰 압박 때문에 적극 충성하는 인간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랬고요. 살인자가 자살하면 수사경찰 책임인가? 국정원 직원 자살을 야당 탓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견해 한번 보죠. 20년, 최소 20년간 그것도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했다는 제1급 보안 전문가가 자료를 삭제해도 거의 다 복구된다는 사실들을 모른 채 삭제를 했겠나?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유서에 나와 있다는 그 말, 그런 점이 있었고요. 네, 아까 그 새정년의 사무총장제 폐지 그 뉴스 원고는 조금 갈무리 과정에서 PD가 조금 업데이트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뉴스는 오전 발생 기사라도 오후에 다시 전해드리는 건 뭐 변함없는 원칙이고요. 어느 언론기관이나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쏘가리님, 쏘가라군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자칫 자동차나 유서, 종이 유서도 몽땅 탈 수 있는데 거기 유서를 두었다는 것도 참 이상하다 이랬고, 소소님께서는 7가지 항목에 걸쳐서 지금 이번 건 그리고 자살, 국정원 해킹, 이 감청과 다릅니다. 해킹은 해킹이라고 용어를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 꼬박꼬박 또박또박 항목별로 잘 해주셨습니다. 해오름님, 안산에서 뵌 분들이 많군요. 우리님, 네, 앵커라고 강조했다고. 예, 이강윤 쌤이라고 하지 말아주시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주은솔 가족들의 이름을 합쳐서 주은님도 계셨고, 안산 회장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궁무진 발전하는 지역협의회, 안산의 또 다른 중요한 시민단체로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k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전하고 정가 네네. 산책 시작합시다. 서울 마포에서 그 경찰 지구대 소속 경위가 총기 자살, 조금 전에 총기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자살 동기나 이런 것은 밝혀지진 않았고요. 곳곳에서 뭐 자살이 자꾸 잇따르니까 정신도 없고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자, 국회나 정치권도 지금 국정원 임과장의 자살, 이거 가지고 시끄럽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지금 주말 새 자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고, 예. 이제 유서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유서 내용에 보면 선거나 혹은 민간인 정치 사찰은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관련 파일들을 삭제했다는 대목이 나와서 네. 이 부분이 도대체 문제가 없다면 왜 삭제까지 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왜 죽기까지 해? 또 국정원 쪽에서는 그 새누리당을 통해서 이 관련 파일들을 100% 복원해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뭔가 다른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상식적인 차원의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할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를 두고 좀 공방이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이제 유관 상임위, 정부위, 안전행정위, 미방위, 법사위 이 네 군데 상임위별로 이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꾸리거나 아니면 또 그 국정원장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런 요구를 내놨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진상규명은 진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정원장의 그 국회 출석, 그리고 긴급 현안 질의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공방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확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서로를 향해서 이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국가 안위와 관련한 문제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지난주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해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지금 야당의 의혹 제기, 사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혹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 경쟁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 발언 속에서도 좀 그런 뉘앙스가 묻어났는데,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시연회까지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해당 과장이 이 국정원 직원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자살의 한 요인이 됐다라는 좀 억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상황을 좀 시끄럽게 몰고 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해서 예.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여야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고는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진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규명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 좀 여야 모두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은 겨누고 있지만 좀 내부적으로는 좀 신중한 그런 입장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일본 사무라이들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또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보고 그랬는데 우리 국정원 분들은 사무라이의 전통을 잇는 것은 아닐 텐데 자살이나 자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주로 번개탄을 사용하고 또 드라마처럼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 기억이 없어졌다가 좀 있으면 돌아오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래요. 권영애 안기부장의 커터칼 할복부터 시작해서 요번까지 꼭 중요한 국면의 핵심 실무라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곤 하는데 그래서 진상규명이 좀 유야무야 되거나 좀 이래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양 기자 리포트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확인했습니다만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들은 남는다 이거죠. 사이버 전문가 20년이고 국가정보원에서 일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자기가 지운 거 복구할 수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웠다고 말하자면 증거를 인멸했다고 자백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북 민간인 사찰 안 했고 선거 관여 안 했으면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럼 굳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밝히면 되는 것이 입증하면 민간인이나 선거 개입 안 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해버리면 야당의 공격은 그야말로 의문에 찬 공세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죽었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한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뭐 강요된 자살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도 남기셔서 좀 그러니까 지금 야당 했어요. 쪽에서 의혹 제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 유서의 내용도 이 유서라기보다는 좀 심할서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요. 보고서 내진 심할서였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살이 사실상 좀 조직적으로 이 분위기상으로 좀 강요된 뭐 이런 뉘앙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 자살까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만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게요. 그런 문제 제기 자체를 이제 정쟁으로든 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렇게 좀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당이 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에 나섰고 특히 이제 좀 주목되는 건 이 국정원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이 대응을 해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직원 일동해갖고 뭐 글도 발표하고 이러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가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걸 지금 국정원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 이 전제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는 파헤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은 국가안보상 기밀상 밝힐 수 없다 이러면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검찰도 국정원 앞에 쓰면 왠지 좀 작아지는 아가씨여 왔으니까 그동안 그렇다면 다는 밝힐 수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은 공세적으로 나가서 미리 선제적으로 답변하고 칠 건 치고 막을 건 막는다. 아무튼 참 해괴한 사건이 망측스럽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당에서 오늘 뭐 서청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정원의 명백한 불법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민간인 사찰 논란이 컸던 게 이제 예전 참여정부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이 여당에서는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민주적으로 권력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실체적 규명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국정원이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진실 규명 의지,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오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진실규명에 대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건, 촉구한 건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지시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렇죠. 유일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국회 정보위가 열려봐야 뇌셔 와서 나눠준 정의 다 수거하고 비보도를 전제로 하고 공식 브리핑도 안 하는 조건으로 와서 뭐 이렇게 하니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리고 새정년이 지금 뭐 탈당 움직임에 지금은 또 한쪽에서는 쇄신 지금 생각보다는 관심을 덜 받고 있긴 합니다만 1, 2, 3차 혁신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사무총장 폐지 이거 뭐 10몇 년 만인가 다시 시도하는 거라고는 합디다만 오늘 아침 일찍이든가요? 이거 통과시켰어요. 예, 오늘 오후에 중앙위가 열렸는데요. 아침 일찍이 아니죠. 통과가 이제 뭐 큰 내부적으로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통과는 됐고,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제는 폐지가 되고 대신 이제 5개 수평적 관계 있는 본부장 체제로 이 중앙당이 이제 재편이 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사무총장을 폐지를 하고 사무처장 제도를 잠깐 실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무총장이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 때는 사실
사무총장의 권한을 약화시켰지만 전체적인 이 직제 개편이 아주 크게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좀 수평적으로 분권화하는 그런 움직임으로까지 가지는 않아서 뭐 그 실험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제 5개 본부장 체제로 전환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건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이런 쇄신 노력이 지금 사실 별다르게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답답하겠죠. 예, 그게 좀 가장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한마디로 중요하게 장사가 안 돼요, 지금 흥행이 전혀. 그렇죠. 뭐 흥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 당 지도부의 개편 문제, 최고위원체제 폐지하고 이 부문별, 지역별 이 대표자들이 이제 그 대표자들로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 이거는 지금 뒤로 지금 상황이 미뤄진 상황이어서 네. 이 문제를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해서 이 9월쯤에 이제 풀어나가겠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금 신당 내년 탈당, 뭐 분당, 뭐 이런 얘기들, 이런 흐름들과 맞물려 있어서 네. 실제 지금 혁신 논의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뭐 현재로서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에 어쨌든 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흐름, 그런 요구들이 꽤 있는 만큼 이 현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 노력, 혁신안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이 적용시키는가,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당 외부의 신당 추진 움직임 또 그 당 내부의 그 신당 추진 움직임에 동요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거 참 어쩝니까? 이러다가 뭐 근데 이런 얘기도 돌던데 그 양 기자는 어디까지 그 말 신빙해요? 김한길, 안철수가 여차하면 수도권 기반으로 또 다른 당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 글쎄요, 뭐 아마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다만 그렇게 하면 완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양쪽 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이 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신당이 실제 이 외부 영입 효과들이 좀 이렇게 검증될 만한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뭐 김한길 대표 전 대표 중심의 움직임은 좀 있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동참할 거냐는 좀 달리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 김한길과 안철수는 나눠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으로 보면 한묶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실제 안철수 의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당적의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호남권 신당하고 이 수도권의 신당 이 흐름이 하나로 결합하는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 좀 1+1이 아니고 1+ 뭐 한 4, 5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여태 지금까지는 대체적인 뭐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둘이 공동 창업한 것은 맞지만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방정맞게 자꾸 당 왔다 갔다 하고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꼴불견으로 여기고 눈총 주고서 없어져야 할 폐단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어서 쉽게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지도부가 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의 책임을 안 위원장을 아니면 그 안철수 의원에게 맡겨놓은 것, 또 안철수 의원이 그걸 수용해서 직접 하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좀 두 사람 모두 양쪽 모두 좀 상황을 길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자꾸 뭐 누가 분당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정치 호사꾼들이 이럴 수도 있다고 지어낸 말 같기는 한데
둘이 힘 합쳐서 나가면은 임팩트가 적지 않을 것 같아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취재가 잘 안 되십니까? 목소리가 월요일부터 좀 처져 계시네, 우리 양 기자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자, 5시 43분, 4분 되어갑니다. 게시판 조금 보고 이어서 행간 국정원 임과장의 죽음에 대해서 제 졸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월동 빡빡이님, 몇 번 본 기억이 나는 닉네임이군요.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신문들도 새정년 혁신위의 안건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다는 집안 싸움만 보도하고 자기들은 저 잘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워서 때리기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혁신안이 어떤 내용인지 언론을 통해서는 알 도리가 쉽지 않다. 보도 태도에 대한 정문일침 같은 말씀이시군요. 이런 경향 명백히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청취율이건 시청률이건 뭐건 간에 일단 싸움 위주로 그 틀에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이런 고언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도 뉴스를 갈무리할 때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네야님. 혹시 이분 텍사스에 계시는 그분 아니신가요? 이강윤 앵커 목소리 들으면서 타향살이 서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기를요. 아유, 고맙습니다. 거기 시차가 들으실 수 있나 몰라요, 라이브로. 어쩔 거야 저야 감사드립니다. 선계님이 꽤 긴 말을 써주셨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고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해킹 노출 후에 국정원 내부에서 아마 수많은 대책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상부의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감찰 사정과 팀장으로 임 과장이 지금 사망한 임 과장이 팀장이기도 했거든요. 팀장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그동안 국가에 대해서 충성해왔다는 자부심이 허무하게 깨지면서 정신적 공황이 왔겠죠. 이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고 누구가 한 말을 떠나서 이런 심정에 빠졌으리란 건 다 유추는 가능합니다. 조직의 이중성의 삶의 가치 혼돈 이런 것들이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강요된 자살이라고 볼 수야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견해도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비인간적 표리부동 그리고 뻔뻔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잘 사는 권세를 부리는 대한민국 같다라고 선견님께서 모처럼. 사도 요한님이 안산 지역에 계시는 줄 처음 알았어요. 가서 이렇게 명찰을 봤더니 바로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 사진을 원래도 못생겼는데 좀 그나마
볼만한 사진으로 올려주시지. 이건 뭐 와이셔츠 단축구멍보다 더 작은 이수만의 눈, 서세원의 눈, 거의 김재동의 눈과 보다도 제가 더 작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사도요한님. 그래서 요즘 자살 당했다라는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둥이파파님의 말씀입니다. 찌라시절 루가님, 니들이 짓거리는 국가 안위가 이런 거냐 이러면서 국정원 해킹 사건 전개 일지, J 해킹팀, Rely on Us라고 그래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가 잘 돼 있군요. 그 출처도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선만님, 동화 쓰시는 분이시죠 아마. 안산 강연 중에 제 사진, 이것도 역시 또 인상 쓰고 나와서 아이고 이거 참 인상 좀 피고 살아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뵀어요. 사도요한님, 그 다음에 찌잘찌다님, 그 다음에 그 까칠한 황원장님. 예, 역시 이 실시간 게시판에서 보다가 딱 막상 뵈니까 쟁쟁하고 대단하셨고, 문제 제기하시는 거나 발언하시는 것, 그리고 경청하고 농담 한마디에도 아주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자리, 저는 좋은 자리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새숲길 정한님, 이제 몇 개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주 예쁜 총명하게 생긴 아이더군요. 가족, 남편분하고 이렇게 와서 3대가 이 조합원이라는 그 가족이셨죠. 그 아이 이름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예뻐서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강연 도중에 작년 어느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저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제가 책을 내고서 안산 분향소를 한번 다녀왔고요. 조용히 혼자. 강연 중에 아직도 화랑유원지 합동 분향소를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분향한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아직 나는 인정이 잘 안 돼서 분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을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뭐 강연이라고 할 건 없고 제 순서 시간에 드리는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또 적어주셨군요. 네, 안산은 아무튼 특별한 곳이었고 그랬습니다. 팬텀, 무기 전문가들이 많으시군요. 팬텀이 파이터, 팬텀기는 그러니까 전투기는 파이터, 폭격기는 바머, BOMBER 바머. 어태커는 뭔가요? 아까 어태커도 뭐라고 써주셨는데, 전투기고, A는 폭격기, 어태커는 폭격기. B가 폭격기 아닌가요? 버머? 폭탄 싣고 가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 B-52 뭐 이런 게 유명하고, C는 정찰기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 F-16은 제가 아까 F-16을 팬텀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랍니다. 팔콘. 파이터 팔콘이 이제 F-16이고 팬텀은 F-4랍니다. 이미 그것은 은퇴한 기종이 아닌가 싶고요. 소상하게들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치우지한님, 멈춰버린 시간, 이강윤 앵커가 쓴 멈춰버린 시간 도서관에 신청했고 한 권 살 겁니다. 팬텀은 F-4, F-16은 파이팅 펠콘,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데 부품이 없어서 자주 추락하는 골칫덩이죠. 이게 뭡니까? 부품이 없어서 자주 떨어진다고요? 큰일 났네 이거. 치우지아님 감사하고요. 예, 제 행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한 7분가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앞에 나온 말들은 가급적 겹치는 건 빼고요. 낭독 없이 국정원 해킹 장비 구입 및 운영해왔던 임모 과장의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살이냐 아니냐 또는 강요된 자살 아니냐, 아까 어떤 분은 뭐 자살을 당했다 이런 말씀도 유행어처럼 돈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살이라고 믿고자 합니다. 믿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기가 중요할 텐데 왜 중요했을까?
그가 해온 일이 불법적인 거고 지탄을 받을 게 뻔하고 중책을 면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강한 책임감과 절망감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빠르게 교차하다 보면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유서상으로 보면. 더군다나 국정원 직원 일동으로 된 그 글을 보면은 조금 둘이 뭔가 잘 안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얘기대로 국정원의 공작 내용이 노출될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의대로 그 파일을 삭제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 성명서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일했고 고생하는 직원들이니까 직원 마음은 직원들이 알겠지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대개의 경우는 직원들 마음은 직원이 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배상훈 프로파일러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고, 상식적인 추론, 그 다음에 다른 정가산책에서도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법행위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복구 다 되잖아요. 그럼 증거인멸에 대한 것을 죽음으로까지 갚아야 할 만큼 그게 큰 겁니까? 고로 저는 국정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 직원분들의 전체 직원의 일동명의 성명서의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공작 내용이 정말 대북 그리고 대테러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파일을 삭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더군다나 국내 IP가 138개가 나왔다느니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눈덩이, 의심을 더 부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한 점 의문 없이 뭘 하겠다고 하면서 왜 정보 통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북, 대테러라면은 IP 중에 일부를 가린다거나 적어도 민간 관련 IP가 아니라는 걸 역으로 입증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기밀을 다루는 곳이고 우리의 말을 믿어라 라면서 일방적으로 이렇다라고 훈계성으로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국정원이 그동안 대국민 신뢰를 어떻게 얻어왔는지를 돌아보면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첩으로 만들려고 중국 외교 문서까지 조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중국 정부한테 들켜가지고 나라 망신 우세가 어땠습니까? 그때도 한 사람 자살 시도했어요. 권모 과장. 40대 후반이었죠. 그분은 번개탄까지는 똑같았는데 사망에 이르진 않았지만요. 그 이 외에도 그거 말고도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 관련 이것은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무리 지금 나서서 원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믿어달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 가지고는 신뢰를 획득하긴 좀 어렵다. 그렇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사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고 대북 간첩 용의자 중에도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이 세계 시장 점유율 한 60% 이상 되니까 갤럭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 계열이 그쪽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서 이걸 샀고 운영했는데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샀던 시기가 해필 2012년 두 개의 큰 사건 전후였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거 밝히십시오. 안 했다고만 하면 지금 믿을 사람도 없으려니와 그렇게 넘어갈 국면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도 법무장관도 누구도 국회의장도 전혀 아닙니다.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아닙니다. 오로지 대통령 자신,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만의 명령을 받고 대통령만의 지시를 받으며 대통령께만 보고를 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이번 건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멸사봉공의 애국심을 훼손하지 말자 이러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 의문 진상 규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아젠다로 챙기셔서 국정원장 불러다가 소상히 보고 받으시고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전 건과 다를 것입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57분 막 됐습니다. 새 주가 시작한 7월 20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리고 산적한 난제들을 안고 또 한 주가 출발합니다. 언제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자주 온답니다. 날이 궂으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것도 많고요. 불쾌지수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한 번 더 웃으십시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